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의사 이호원입니다. 오늘 견우가 나는 손목동업지에 산다 7편 손가락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른 말로는 탄발찌, 트리거 핑거라고 하는데요. 손가락 움직임이 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요. 탁탁탁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상태로 있다든가 이래서 막 자꾸 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바로 방아쇠 수지인데요. 방아쇠 수지도 마찬가지로 초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환자분들도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야 치료 및 치료 예후도 좋아질 수 있는데 환자들 위한 티칭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픈 손가락과 이어지는 손바닥의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다. 즉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제일 윤상활차가 있는데요. 여기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부위에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있다는 건 염증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아쇠 수지는 건초염인데요. 거기에 염증 부위를 자꾸 누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또 다른 2차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로 문제가 생긴 제일 윤상활차 부위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자고 나서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구부러져 있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펴거나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손가락이 이렇게 딱 있다고 해서 자꾸 무리하게 펴거나 막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 방아쇠도 이렇게 있어도요. 이상 후에 두세 시간, 세네 시간 지나게 되면 여기 그 관절 활액이 들어가면서 펴지게 돼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상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이러고 있다고 해서 자꾸 피거나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작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손 사용 시 풀리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한다. 좀 이따도 이제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방아쇠 수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많이 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눌려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위질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가위를 딱 하면 보통 할 때도 3지, 3지, 4지, 그 다음에 엄지 이런 우리가 손가락이 걸리는 부위들이 있어요. 거기에 걸리고서야 비로소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많이 생기는 부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즉 방아쇠 수지라는 건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에 힘을 거는 과정에서 눌리면서 제일 윤상활차 부위가 눌리면서 생기는 건초이 바로 방아쇠 수지입니다. 그래서 손 사용 시 풀리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과도한 손 사용을 줄인다. 견우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방아쇠 수지는 손을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눌리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방아쇠 수지가 생기면 과도한 손 사용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릴 때 딸깍거리는 느낌이나 소리가 나면서 아픈 손가락을 손등 쪽으로 늘려주는 동작을 하면 심한 통증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되는 질환이 있는데 바로 방아쇠 수지입니다. 다른 말로는 탄발찌, 트리거 핑거라고도 합니다. 탄발찌라고도 하며 총의 방아쇠를 당길 때처럼 탁탁탁 끊어진다 이거예요. 손가락 움직임이 탁탁 끊어진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엄지, 약지, 중지 순으로 발생하며 엄지, 약지, 중지순으로 발생하면 특히 UI 엄지 방아쇠 주지를 팔릭스 리지더스라고도 부른다. 다른 말로는 손가락 방아쇠, 방아쇠 손가락 증후군, 방아쇠 손가락, 방아쇠 증후군, 탄발찌, 트리거 핑거라고도 부른다. 방아쇠 수지는 손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손을 자주 사용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손을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건을 싸고 있는 건초가 과도한 압력이나 외력을 눌리면서 염증이 생기고 붓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손가락의 굴곡과 신전시 제일 윤상 활자에서 건이 걸려 통과할 수 없어 정상적인 손가락 움직임에 제한을 받게 되는 손가락 협착성 건초염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일 윤상활차가 부풀어 올라 방아쇠 수지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방아쇠 수지가 있게 되면 이쪽 부위가 아프게 되거든요. 이쪽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위를 자꾸 만지거나 마사지하는 건 좋지 않고요.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다고 해서 자꾸 피려고 하거나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아쇠 수지는 자고 일어나서 심하다. 이는 수면으로 손가락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손가락 굴곡근이 움직이는 공간에 활액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대개 기상 후 2시간 정도가 지나면 활액이 채워지면서 부드러워지므로 오전에 손가락이 굳어 있다고 손가락을 능동 혹은 수동으로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기상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는데 방아쇠주가 발달하게 되면 증상이 발전하게 되면 이러고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자꾸 무리하게 펴거나 자꾸 막 이런 거 하거나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다른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0대 중반 이상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바닥의 결절, 혹처럼 만져지고 해당 부위에 압력을 가면 심한 통증을 느낀다. 압통 반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윤상활차부 이런 데 자꾸 막 누르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손가락이 펴지지 않기도 한다. 남성보다는 여성에 많고 당뇨병이나 류마티즘을 가진 사람들에서는 여러 손가락에 다발성으로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방아쇠주가 막 3지, 4지, 1지 여기 다 생기는 분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아쇠주는 골프의 골프채, 테니스 선수의 라켓, 셰프의 칼, 마우스 사용, 무거운 서류 가방을 자주 두는 경우 등으로 인해 손바닥의 특정 부위, 제일 윤상활차라고 그랬죠. 대개는 이제 엄지, 약지, 중지선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가 눌리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의 경우 특히 손 사용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환원에서는 수지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침, 활차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 치료를 통해 압력이나 외력을 제거하는 도침, 국소적인 염증을 치료하는 봉약침, 수제 정상을 도와주는 치료 한약 등의 방법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끼손가락 손목 통증의 원인은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